안녕하세요. 김정윤입니다. 오늘 지금 다들 뭐 아시고 계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만은 기사가 나온 지 좀 돼서 오늘 아침 종이신문에는 안 나왔죠. 지면에는. 그런데 어제 새벽 1시 44분에 조선일보에서 단독을 올렸고 또 수정기사를 오늘 아침 9시 24분에 올렸습니다. 지금 요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신문만 펼치면 그냥 1면에 2면에 그냥 장식을 하고 있는 윤미향. 미향인지 뭐 썩은 향인지 이 사람이 지금 날리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니 앵벌이 돈벌이로 삼아가지고 뒤에서 별짓거리 다 했다는 것이 지금 쏙쏙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고 뭐 정확히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이 정황으로 볼 때 정말 참 한심하고 참 개탄스럽습니다. 인권이니 무슨 민주화 운동이니 이런 또 뭐 어떤 정의, 뭐 기억연대, 뭐 또 정대협, 무슨 하여간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놓고 뒷구멍에 사는 짓거리들은 꼭 하여간 똥보다도 더 썩은 이런 향이 진동하는 그런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짓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또 내걸고 있는 그 어떤 표제만 또 간판만 보고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그 이용해서 얼마나 뒷구멍으로 돈을 챙겼고 그리고 뭐 또 쉼터라는 지금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탈북자들은 정말 뭐 구입한 줄 제대로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에서 뭐 저번에 술판 정도 벌였다. 그리고 뭐 그 아버지가 돈 버는 그런 관리해가지고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가져갔고 7,500인가 8천만 원인가. 그리고 또 거기 아무튼 그런 그 용도와 전혀 합당치 않는 그런 용도로 썼던 것도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만, 오늘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보면 지금 아니 간첩 짓거리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의 어떤 그런 지금 뭐 접선 장소로 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윤미향 부부 위안부 쉼터서 탈북자를 월북을 권유했다 이렇게 나오면 월북, 북한으로 다시 되돌아가라 이거죠. 누구 편입니까 이게 지금 유경식당 종업원에 돈 주며 북으로 돌아가라. 정대비 민변 변호사 통해 종업원들이 월 30만 원, 50만 원씩 지급하면서 그렇게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 폭로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허강일 씨인데요. 허강일. 이분이 정말로 목숨 걸고 자유대한을 찾아왔는데 그런 사람에게 탈북은 죄다라고 가서 김정은 위대한 수령동지 잘 모시고 살아야지 왜 탈북했냐라고 탈북은 죄라고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따 제가 기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윤미향이라는 남편 사람은 북한에 가서 어떤 그 행사에 참여한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자랑하면서 또 자기가 행사에 참여한 것을 막 자랑하면서 또 그 수령님 장군님 하면서 또 북한 혁명가를 막 수시로 부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빨리 북한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남한에서 이런 이용을 해서 돈 할머니들 앵벌이 시켜가지고 돈 뜯어가지고 지금 이 간첩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 광주 그것도 하려면 사실 지금 가장 지금 국민들이 의구심 있는 게 북한군이 개입했느냐 했지 않았느냐, 그게 지금 많이 의심스러워하잖아요. 진만원 박사가 한 20만 페이지인가요? 50만 페이지인가요? 그걸 한 10년 동안 넘기면서 공소장 가지고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니까 틀림없이 이 광주 어떤 시내에 어떤 무슨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그 일을 지정했더라는 그런 게 좀 드러났잖아요. 어느 정도. 저는 조금 지만은 박사님의 의견이 어떤 연구 결과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제가 몇 가지 생각든 건, 이게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첫째는 그 광주 시내에서 그 시민군이라고 찍었던 그 사진 말이죠. 그게가 광주 사람, 전라도 사람, 그 다음에 그 광주에서 자기들이 그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진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만, 그 다음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뭐예요? 공수부대가 쏘았으면 M16에, 캐논수 M16에 죽었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 다 칼빈총에 죽었다는 겁니까? 칼빈은 누가 들고 나왔어요? 공수부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7, 80%가 다 칼빈으로 다, 총상을 당했고, 또 사망도 이르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00명, 600명이 뭐 1000명이 막 일사불란 돌아다녔다는데, 광주에서 지금 민주화운동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현장에 쥐했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그 잡아놓고 보니까, 실제 광주 시내에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양아치들 같은 사람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배움도 없고 어떤 그런 쥐를 하고 그런 일사불란에 움직일 만한 그런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하고 그 당시 뭐 했던 사람 다 광주 빠져나가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말이죠. 그럼 누가 현장에 쥐를 했고 누가 그렇게 600명을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이번에 CIA에서 미국에서 지금 그 문건을 발표했잖아요. 그 광주에서 진행됐던 거는 김대중이랑 북한의 간첩들이 이렇게 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됐다. 지금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잠깐 지금 다른 데로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그거 가지고 무슨 뭐 그냥 사과를 하라고 할 게 아니라 또 뭡니까 진상조사 뭐 헬기 뭐 그런 거 할 게 아니라 이 윤미향이 이 사건도 좀 철저히 조사로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말이죠.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전혀 말 안 해요. 울산시장 개입 그렇게 청와대 떠드는데 그거 한번 조사를 말 안 하고, 쓸데없는 데나 말이죠. 국론 분열시키는 데만 하고 말이죠.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편에만 대통령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드루킹 사건 똑바로 해라.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밑에 사람이 개입했다니 철저히 수사하라 말이지. 근데 그 수사 못하게 하려고 별 짓거리 다 한 거 아닙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세워놓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건 터지면 빨리 해야지. 이낙연도 뭐요? 그리고 누굽니까 지금 여당 대표 이해찬이. 이거 좀 두고 볼 일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당에서 이런 말이 조금만 나왔으면 난리 벌써 섰을 거 아닙니까? 물론 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정치에.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요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제가 잠깐 좀 다른 데로 말이 좀 나갔는데요. 이런 거 보면 좀 개탄이 나오고, 국가 지도자라면 정말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이거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근데 다 같은 편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끼고 돌아야지. 왜? 자,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그런 장소가 간첩 접선 장소요. 회유하는 그런 장소로 쓰였다는 것이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더 대못을 박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더 개탄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고 말이죠. 원래 뺀질뺀질하게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말을 원래 누가 한 거죠? 마귀 새끼가 거짓말한 거예요,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량이에요. 아담을, 하와를 속이는 것이 와가지고 슬그머니 거짓말해서 먹으면 죽는다는데 안 죽는다 하면서, 그 다음에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이죠. 그럴싸하게 가문이설 해가지고 속이는 것이 마귀인데요. 마귀가 들어가면 항상 그 사람은 거짓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귀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누가 거짓말 잘해요? 공산주의, 저 빨갱이들. 저 순적은 마귀 새끼들이거든요.
그냥 거짓, 선전, 선동, 괴율, 기만, 속이는 거, 몰래 죽이는 거, 이것이 빨갱이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사상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자꾸 거짓말하고 뺀질뺀질 할 때 이게 알아봤다 했는데 드디어 이제 정체가 탄로나네, 정체가. 윤미향 전 한국정신대책문제협의회 정대, 현재는 정의연으로 이름을 바꿨죠. 정의는 무슨 정의? 정의 기억연대라고. 대표와 그 남편이 위안부 할머니들 그런 거 기억 잘하면서 자기 돈 헛간데 쓰고 이거 뭐 부정비리한 것을 하나도 기억 못하겠다고 그러고, 아 이거 정말로. 그 남편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설립한 쉼터, 이 안성 쉼터 아닙니까? 몇 억에 뭐 샀고 이번엔 또 몇 억에 팔아가지고 심지어 뭐 배임이 어쩌냐고 하는데, 구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구린데가. 자, 이 사람들이요, 2018년, 지금부터 한 2년 전이네요. 유경식당에서 이 탈북한 종업원들을 초청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가라. 재월북을 해외였다고 당시 참석했던 이 사람이 지금 폭로를 했습니다. 그 민변에 속한, 그 정대변이니까 민변에 속한 이 장모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 회유하더라는 거죠. 그 당시 그 중국 닝보 유경식당 지배인하다가 여성 종업원 12명과 함께 탈북한 사람입니다. 허강일 씨. 2016년에 탈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하고 통화하는데, 이 2018년 서울 이 마포하고 경기도 안성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민변 그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유경식당에서 그 탈북한 그 종업원 몇 명을 초청해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더라는 겁니다.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후원 명분으로 처음에 돈을 좀 조금씩 주더랍니다. 30만 원 내지 50만 원씩. 이 또 미끼죠, 미끼. 회유하려고. 그런 돈을 여기다 이런 데다 쓴 거예요. 허 씨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당시 윤미향 전 남편이 김모 씨인데, 또 그 사람하고 또 민변의 그 장 변호사 등과 주고받은 메신저하고 또 그 쉼터에 갔을 때 탈북 종업원들이 그 찍었던 사진 등을 좀 보내왔습니다. 사진도 지금 여기 올라와 있네요. 허강일 씨가 민변 측 관계자를 처음 만난 건 2018년 6월이라 합니다. 꼭 한 2년 조금 못 된 것 같습니다. 허 씨가 그해 바로 한 달 전에 약 JTBC에서 블라인드 인터뷰라는 그 프로에서 말이죠. 국정원 지시로 총선 직접 단체가 탈북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JTBC가 말이죠. 이것도 좀 빨갱이 쪽에 많이 가까운 이 지금 방송국 아닙니까? 허 씨에 따르면 민변 장 변호사는 당시 국정원 기획 탈북에 대해 공개 기자회견하고 알리자고 제안하더랍니다. 그 지금 JTBC에서 그렇게 약간 추측성 보도인가 뭐 사실 보도 같이 한 것 같은데, 그거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꿰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직접 나가서 이제 인터뷰를 좀 하자, 기자회견을 하자. 그 후 그의 장 변호사는 윤미향 전 정대표 대표 소개해줬다. 허 씨는 2018년 10월 명성교회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정대배 기증한 서울 마포구 연남동 마포쉼터에서 윤 전 대표를 처음 만났다. 이 돈을 누가 줬다고요? 명성교회 줬단 거 아닙니까? 다른 기사 보니까 10억인가 줬대요. 이런 교회가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거리 하고 있어요. 소방교회도 뭐 200억인가 뭐 몇백억 해가지고 북한에 뭡니까? 과학기술대학인가요? 그거 지어줬잖아요. 평양과학기술대학. 그 당시 최신 컴퓨터 수십 대 지금 우리나라 교수 50명이나 보내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도 컴퓨터 가르쳐 그 컴퓨터 배운 놈들이 뭐 한 거예요? 순 해킹하고, 그 다음에요. 순 해킹을 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만들고, 또 뭐 만들고 있습니까? 그 핵무기 만드는데, 그런데 다 쓰이는 그 요원들일 거 아니에요. 참, 한심합니다. 교회가. 명성기 어떤 교회야? 과거에 또 WCC 유치한 거 아닙니까? 김사만이. 나는 그걸 이렇게 목사로 안 봐요, 이게. 응? 이는 순 거의 선지 싹군이로 전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 종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 말고 다른 데가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잡탕들을 용납할 수 있냐 이거죠. 명성교회. 그 어떤 장로가 그 강당에 똥물을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좀 행동은 참 좀 무한데 참 그분의 어떤 그 마음은 제가 100% 지지를 합니다. 이 거의 선지 참 거기 다니는 이 교인들도 참 불쌍하고 한심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좀 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11조하고 감사하고 뭐 헌금했더니 그 헌금이 뭐예요? 이 공산주의 뒷거리나 가고 저기 북한이나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김일성, 김정은이 말이죠. 남한 적화 통일하는데 뒷작으면 대주고 말이에요. 이 교회가 할 일입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적입니다. 적. 이 목사들이 천지 분별을 못하고 마귀 도구가 돼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 적화 하는데 자금줄이나 대주고 여기에다가 돈 헌금한 사람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동참죄 명성교회는 참으로 회개하기 바랍니다. 아이고 몰라고 했다고.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좀 밝아야죠. 그거 어떤 단체고? 또 주더라도 좀 제대로 줘야지. 그 돈 누구 좋게 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정말 신령한 교회가 못돼 신령한 주공이 못된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돈이 쓰임받았다는 거 보면 지금 그 교회의 영적 상태가 보인 거 아닙니까? 사람만 맞고 건물만 좋다고 교인지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40년 동안 지었던 성전 헐어버리라 그거 썩어서 부패했다.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솔몬 당시에 기가 막히게 세워졌던 성전도 부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한 70년 동안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돌에 돌 하나가 안 놓이가 다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졌던 것이 과거의 역사입니다. 지금 돈 좀 있고 뭐 대단한 사람도 모이고 사람 많이 모이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이 교회에 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자랑스럽게도 명성교회가 10억을 줘서 그 준비된 그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윤 전 대표 그 만나 그 뒤에 허씨 이제 허강일 씨죠. 이제 지금 제보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윤미향 요 사람하고 민변소 변호사 3명하고 일본 조청계 또 여성 3명이 나와가지고 또 일본 조청 연결해요. 다 이게 냄새가 이상하잖아요 지금요. 민변도 이상하고 말이죠. 이 11명이 참석해가지고 이제 자꾸 회의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그 자리에 참석자들이 당신이 얼굴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은 기획탈북 사건이 더 화제가 되고 손해배상금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남한에 올 줄도 몰랐는데 국정원에서 기획을 해서 끌고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랍게도 남한이었다. 남한에 안 오고 싶었는데 일종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라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그러면 이 손해배상금도 더 받을 수 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추긴 것이 요 사람들이냐, 요 사람. 그 자리에서 이 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이튿날 이제 마포 쉼터를 한 번 더 갔더니 그 윤미향이라는 이 사람의 남편 김 씨를 또 만났답니다. 참 부부도 잘 만났네요. 끼리끼리 아유 정말로. 그래가지고 당장 결정을 안 하니까 뭐 30만 원, 50만 원씩 뭐 이렇게 조금씩 후원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 지금 조선일보에서 파보니까 정대비 한 해 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3명을 합산해서 44만 원이 전부였다. 3명 그러면 3으로 나누면 11만 원씩 나눠줘. 11만 원. 1년에 11만 원 나눠주고 나머지 그 돈 가지고 말이죠. 이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참말로. 18년 12월에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개월. 또 이제 윤 전 대표의 남편이 이 김씨라는 사람이 허 씨한테 메시지 연락을 하더래요.
2박 3일짜리 우리 저기 좀 여행하자. 일정표 해갖고 한번 같이 좀 며칠 지내자 하면서 지방 내려 삼겹살도 구워 먹고 좀 며칠 좀 이렇게 돌아다녀오자. 이렇게 갔더니 이제 그 안성에 또 위안부 쉼터 주소가 찍혔으니 거기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도움을 받던 탈북 그 여종업원 3명하고 거기 이제 초청에 갔답니다. 갔는데 거기에 이제 김씨, 윤미향 남편이죠. 또 정대협 관계자, 또 양심수호위원회. 여러분 다 아세요. 양심수후원회. 이 얼마나 또 말은 좀 양심수라고. 다 요거 그쪽 편들입니다. 그쪽 패거리들. 허씨는 2박 3일 동안 함께 여행하는 동안 김씨 초청 측은 각자 보세요. 이제 2박 3일 동안 함께 지금 여행도 하면서 같이 지금 삼겹살도 먹고 지금 간 거 아닙니까? 일정 쫙 짜가지고 말이죠. 돈도 많겠다. 할머니들 앵벌이 시켜가지고 돈도 지금 수억씩, 수십억을 챙긴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가 지금 이직거리 하는 거예요. 북한 도와서 남한 혁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2박 3일 동안 함께 여행하는 동안 김치 등 초청 측은 보세요. 이게 참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요. 2박 3일 동안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북한 행사에 자기들이 참가했던 사진을 보여주더랍니다. 북한 행사에 언제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 여기 자세히 안 나왔는데 어떤 행사는 안 나왔는데 어떻게든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에요. 그럼 북한 행사에 참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참가를 한 사람들이요. 그래 놓고 그 부르면서 뭐 장군님, 수령님 등 단어를 수시로 쓰면서 북한의 혁명가요를 막 불렀답니다. 안 그렇게 해서요? 뭐 콧노래 부르고 말이에요. 수령님하고 뭐 또 북한 혁명가 부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은혜가 좀 많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뭐 혼자 있을 때도 찬송을 하고 여럿이도 찬송을 하고 또 뭐 밥 먹을 때도 찬송을 하고 오가면서 콧노래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완전히 저 김일성 마귀 이 도구에 뭡니까 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감동 박을 마귀의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김일성 장군 뭐 김정일 뭐 수령 김정은 수령 뭐 하면서 막 이 북한 혁명가요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동안 하니까 마음이 이분은 좀 안 좋대. 불안해가지고 새벽 3시쯤 혼자 서울 돌아왔다. 근데 사실 아까 JTBC 그 보도가 틀렸죠. 그런데 거기에 장단 맞춰가지고 그렇게 귀획 탈북했다라고 이렇게 막 꼬셔가지고 이렇게 꿰가지고 그렇게 기자회견 하도록 하려고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하게 작당. 자, 허씨 말을 빌어보면요. 그 12명의 여자들이 같이 왔는데 그 중에 9명은 다 한국으로 간다는 걸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우리 남한에 기획을 해서 그 사람 데리고 갔다는 거 전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날짜는 언제 간다는 거,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남한으로 온다니까 우리나라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병과 정대협 관계자들은 전원이 모든 사람이 다 12명 전체가 다 한국으로 간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탈출했다고 공개 기자회견에서 말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더랍니다. 세상에. 완전히 거짓말 시키는 거죠. 참, 이 사람들 거짓말 보세요. 자기들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 거짓말 시켜가지고 이렇게 별짓거리 다 하는 것이 이 빨갱이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본질. 빨갱이는 거짓말 잘한다. 거짓말 해놓고도 아주 부끄러운 줄 몰라, 이게요. 근본이 이 마귀라는 놈은 이 거짓. 거짓을 정통이라 하는 거예요, 정통. 그래서 그 레닌 뭐 거기도 보면, 거짓말 한 번 해갖고 안 들으면 2번 하고 2번 해도 안 들으면 몇 번 하라고요. 10번이고. 아니면 거짓말을 믿을 때까지 하라는 것이 이거거든요. 제가 오늘 조금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속이 그냥 정말 상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해도 그러고 그런 분들 입장에 생각해도 이게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올 일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고 또 같은 목회자 교회에서 말이죠. 이런 데다가 또 돈을 갖다가 뒷구멍에서 대고 말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조금 흥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막 이제 기자회견 좀 하자고 막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허 씨가 다행히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잘했죠. 그랬더니
이제 막 문자를 한 거예요. 유경식당 종업원들은 탈북은 국가적, 조직적 국가 범죄라며 허강희 씨 당신도 자신이 저지른 응분의 죄값을 치르고 속죄하며 새 삶을 살기를 바란다. 완전 이 사람들이 또 매도한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자고 해도 안 하고 우리는 알고 갔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그 사람들 대변해 주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직접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탈북은 국가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오히려 거짓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참 이 사람들 인격 보세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막입니까? 이게요.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탈을 쓴 마귀에 불과 마귀. 이게 우리는 성경에 짐승이라 짐승. 그래서 인신 수심, 인면 수심.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사람인데 속에는 뭐예요? 근데 짐승보다 더 못하죠. 짐승은 그렇게 남을 속이질 않아요. 자기보다 약한 거 잡아먹는 정도지. 이렇게 머리로 계획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 선동성동하고 이런 치사한 짓을 안 합니다. 이런 정말 천박한 짓을 안 합니다. 아주 이게 참 치사하고 비열하고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양심 대 비양심 같은데요. 좀 더 올라가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마귀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양심과 비양심,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편과 마귀 편과의 싸움입니다. 공산당과 좌익으로 기울어진 것은 다 이건 마귀 편입니다. 마귀 편. 그러나 지금 우리가 좀 수세에 몰린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진실한 자를, 이 계시록 17장에 보면 진실한 자를 들어서 승리케 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여러분 진실합시다. 아무리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 해도 같이 동참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이 전염병이 오고 또 북한 저놈들이 준비를 무려가지고 언젠가 남침하더라도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한 것들은 먼저 죽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 다 죽입니다. 앞으로. 그 심판이 심판. 아직까지 심판하러 하나님께 이렇게 잠잠히 참고 계시니까 거짓말해도 괜찮고 또 뭐예요? 못된 일도 괜찮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허강희 씨 당신도 말이죠. 응분에 죄값을 치르고 막 속죄하며 새 삶을 살길 바란다. 이렇게 말이죠. 참 그래서 이분이 기가 막혔답니다. 왜? 목숨 걸고 대한민국 온다는 거 알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탈북은 죄라고 그러고 또 국가에서는 기획 탈북을 시켰다고 그러고 말이죠. 기가 막혔대요. 정말로 자유 대한민국 찾아왔더니 이런 지저분한 사람들만. 그래 허 씨는 결국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2019년 작년 3월 달에 해외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대협 측에 허 씨 인터뷰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정대협은 응하지 않고 또 뭐예요 이게. 그 당시 장 변호사님한테 해봤더니 직접 취재하러 전화 끊어버리고 윤 전 대표한테 수차례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당당하면 오히려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기자들 만나서 우리 이렇다고 얘기할까 합니까? 다 구리니까 장부 내놓으면 내놓지도 않고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뭡니까 지금? 이번 4.15 선거는 완전히 부정이었다고 거의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드러났는데도 그러면 선관위에서 정말 부정을 안 했다면 이 장부 내놔 그러면 그 선거에 있는 명부를 내놓고 봐라 이렇게 하고 이거 투표 까보자. 아니 국민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먼저 까가지고 하자. 다 그놈이고 그 세력이 그렇습니다. 이게 다. 정말 양심의 우리 세력들, 진실을 추구하는 분들, 정직을 추구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시는 분들, 교회도 교회가 아니고 목사도 목사가 아니고 다 이런 사람들 지금 짝짝꿍하고 있잖아.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돈 대주고 교회도 한번 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뒤집어 엎어야 되고 국민 사상혁명 완전히 한번 일으켜야 되고
이 앞으로 의로운 사람이 통치하는 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거짓 판을 치더라도 국민 여러분, 정직한 양심의 세력들이 절대 같이 속화되지 말고 같이 물들지 말고, 이래서 마지막 때 추수기가 오면은 이 쭉정이 알고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 점점점 더 정직하고 주님 오실 때가 세상 심판이 가깝다는 걸 알고, 그리고 더러운 사람 점점 더 악을 행하고 더 더러워지고 더 취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런 세태 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점점 더 양심을 지고 더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이런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단독으로 나온 건데 다 시간이 지금 11시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기사 다 알겠습니다만, 제가 마음이 이걸 보고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